우리는 아무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몰랐다. 그 단 하루가 시간이 흐르고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 하루 때문에 그들과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단 한 통의 전화로 만난 첫 제자. 내가 이 아이의 수업에 얼마나 열의와 정성을 다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이다. 약속한 수업은 일주일에 이틀이었지만 나는 4번 그 집에 갔다. 식당 아르바이트도 주말로 몰아버렸다. 당장 한 달 후에 있을 중간고사 범위를 가르치기 전에 중2, 중2 때 놓쳤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꼭 필요했다. 포스트잇, 형광펜, 추가로 필요한 문제집들도 사비로 사주며 정말 열심히 수업을 했다. 마음이 좋으신 학생의 어머님은 매일같이 드나드는 나의 모습에 감복했는지 첫 달 과외비 봉투에 약속한 금액보다 좀 더 넣어주셨고 갈 때마다 짜장면이며 돈가스며 먹을 것도 부지런히 배달시켜 주셨다. 주 4일의 만남. 시험기간 열흘 전부터는 매일 갔다. 자습서가 밑줄과 필기로 까맣게 될 때까지 반복 또 반복해서 가르쳤다. 착한 아이는 그 커다란 몸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게 무척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쉬었다 하자는 투정을 부리지 않고 잘 따라와 주었다. 내 인생 첫 제자의 첫 중간고사. 시험 전날엔 새벽 1시까지 모의 문제를 풀고 혹시 몰라 OMR 카드 작성까지 리허설을 마쳤다. 이 정도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게 더 이상했을 테지만 과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다. 시험이 끝나고 몇 주가 흘렀을까? 전화가 울렸다. 선생님, 대박이에요. 오늘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저 20등이나 올랐어요. 담임선생님도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소식을 듣고 나도 흥분한 채 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이미 파란 대문집 마당은 잔치 분위기였다. 이웃 주민들도 몇몇 와 계셨고 평소엔 말수가 없으셨던 아버님은 이미 얼큰하게 한두 잔 드셨는지 두 팔을 벌리시며 아이고 우리 고마운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나를 환대해 주셨다. 부모님 두 분은 내내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수육을 삶고 막걸리를 나누셨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아이가 나에게 성적표를 쓱 하고 내민다. 받아든 종이를 찬찬히 읽어보니 반 정원은 52명, 그중 딱 30등이었다. 그걸 보고서야 나를 만나기 전 아이의 등수는 항상 거의 마지막 숫자였다는 걸 알았다. 준비해주신 음식을 잔뜩 먹고 손수 따라주시는 막걸리까지 마시니 술 기운 때문인지 기분 탓인지 금세 알딸딸해졌다. 끝나고 어머니께선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운전대를 잡은 채 선생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하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다. 참으로 내가 더 기쁜 날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공부에 재미를 붙인 아이는 2학기 시험에선 무려 10등대까지 진입했다. 학생의 어머님은 알고 보니 그 동네 토박이로 발이 넓고 사교성이 무척 좋으신 분이셨다. 동네의 다른 학부모님께 마치 엄청난 사명감을 띤 아군처럼 적극적으로 나를 홍보해 주셨다. 감사한 일이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새로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예뻐했고 진심으로 가르쳤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어느새 12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식당 알바는 진작에 그만두었다. 놀라울 정도로 생활이 달라졌다.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나의 점심 식사 메뉴였다. 버스 토큰처럼 생긴 종이 쿠폰. 정말 돈이 부족한 날은 해서는 안 될 못된 행동도 했다. 한 줄에 10장의 쿠폰을 11장으로 아슬아슬하게 잘라 급식실 입구통에 넣을 때마다 죄책감에 가슴을 졸이며 학식을 먹었다. 학교 식당 메뉴는 겨우 2-3천 원대였는데 말이다. 그러던 내가 이제 학교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정문의 번화가는 그전에 나에겐 꿈의 거리였다. 각종 쇼핑몰이 밀접해 있고 팬시한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그 거리에서 나는 후배들에게도 밥 잘 사주는 선배가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처음으로 내 돈으로 아구찜을 사 먹은 날이었다. 어렸을 때 가족 외식으로 가끔 먹기도 했지만 대학생이 된 후로 내 돈을 주고 사 먹기엔 너무나 비싼 메뉴였다.
갈비집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에 군산 아구찜이 있었다. 맛이 좋은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다. 통유리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커다랗고 빨간 접시를 둘러싸고 땀까지 닦아내며 후루룩 아구찜을 먹는 손님들을 유리창 너머로 한참 동안 쳐다봤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젠 별 고민 없이 내가 아구찜을 사 먹다니 소자보다 살코기가 더 많은 중짜를 시키고 부추 부침개까지 곁들여 먹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내가 출세했음을 느낀 가장 확실한 대목이었다. 그때 내가 한 달에 과외로 버는 수입은 200~300만 원대로 기억한다. 대학생에겐 써도 남는 돈이었다. 멋도 부리고 사고 싶은 옷도 사고 군산 아구찜을 매주 한 번씩 가도 돈이 남았다. 처음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도 들었다. 대학 축제 기간이 돌아왔다. 하늘이 유독 눈부시게 맑고 깨끗한 날이었다. 축제 기간엔 전공 수업이 종종 휴강되곤 했는데 그날도 모든 수업에 휴강 공지가 떴다. 학생회관 야외 테라스에 앉아 축제 연습에 한창인 응원단을 구경했다.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 내가 앉은 파라솔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축제 분위기로 잔뜩 들뜬 치어리더들과 주점을 준비하느라 술박스를 옮기는 학생들로 주변은 분주하고 시끌벅적했다. 야, 벌써 또 축제구나. 시간 빠르다. 아유, 축제면 뭐하냐? 난 구경도 못하고 또 일하러 가야 돼. 아유, 나도야. 오늘 사장님 바쁘다고 2시간이나 일찍 오래. 야, 유통기간 지난 김밥이나 주면서 일은 또 엄청 시키겠지? 그나저나 편의점 시급은 왜 이렇게 짠 거냐? 아, 니넨 다음 학기 등록금 어떻게 했어? 나 그냥 휴학하고 고향 내려가서 삼촌 공장에서 일하려고. 야야야야, 쟤네 지나간다. 야, 쟤넨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비싼 차 끌고 학교 다니고 우린 컵라면이나 먹고 세상 불공평하지 않냐? 나는 순간 얼음처럼 멈췄다. 이문세의 강화문 연가가 흘러나오는 이어폰을 빼내며 그들을 찬찬히 둘러봤다.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힘없이 늘어뜨린 어깨, 푸석한 얼굴, 불만에 가득 차이는 입술. 1년 전 할매집에 모여 앉아있던 그 멤버들이었다. 데자부 현상이 이런 느낌일까? 마치 꿈에서 본 장면이 현실에서 다시 재생되는 느낌이었다. 같은 사람, 같은 표정, 같은 대사. 달라진 건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것, 그리고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 이 2가지밖에 없었다. 너희들 과외 안 해?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아니, 정말 궁금했다. 나는 당연히 이들도 각자의 동네에서 과외 수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우리는 분명히 그날 굳게 약속을 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운 사이였다. 응? 뭐라고? 그럼 너 과외해? 그들이 입을 맞춘 듯 동시에 나에게 묻는다. 그럼 너희는 안 해? 그럼 너는 해? 하고 있지. 진짜? 정말? 너 계속 건국갈비에서 알바하는 거 아니었어? 헐, 학생 몇 명인데? 14명. 뭐라고? 지난주에 2명이 더 들어와서 내 수강생은 14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추운 겨울 반지하 선술집이 아닌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포카리 스웨트 파라솔에 앉아서 한동안 서로의 놀라움을 핑퐁처럼 주고받았다. 그들은 진짜로 실행에 옮긴 내가 놀라웠고 나는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그들이 더 놀라웠다. 몇 명은 언짢은 표정으로 일어나 어디론가 말없이 쌩 하고 가버렸고 몇 명은 어떻게 과외를 14명이나 하게 되는지 귀찮을 정도로 과정을 자세히 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황은 이랬다. 1년 전 그날 할매집에서 마지막 건배를 하고 헤어진 다음 날 눈 내리는 거리 속을 나간 건 나 혼자였다. 다른 누구도 현관문의 차가운 손잡이를 잡아 열고 나가지 않았다.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친척 동생들이 갑자기 놀러와서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이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름대로 기억하는 각자의 이유는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몰랐다.
그 단 하루가 시간이 흐르고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 하루 때문에 그들과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미국 서부, 나비의 아주 작은 날갯짓 하나가 동부에 도착할 때쯤이면 타운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허리케인이 된다는 나비 효과처럼, 그날 그 단 하루가 우리 인생의 날갯짓이었다는 걸 나도 그때는 잘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백억종입니다. 오늘 6화를 마지막으로 그날의 종이 1부가 막을 내렸습니다. 6개의 에피소드 모두를 찐하게 함께 해주신 천여 명의 구독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내내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보신 에피소드 6화에 담겨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어떤 단 하루가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 속 그 눈 오는 날 현관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자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학원도 없었을 거고, 부모님께 집과 자동차를 사드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었겠죠. 영상 속에 담진 않았지만 사실 저도 그날 나가기 싫었습니다. 전기장판이 깔린 따뜻한 이불 속에 그냥 머물고 싶었어요. 그날 제가요, 제 한쪽 다리를 잡고 나가자 이러면서 현관 쪽으로 옮기는 좀 웃긴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막상 나갔을 때도요, 막막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날 전단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기로 했으니 그냥 하자 마음을 재빨리 바꿨고, 중간에 너무 추워서 집으로 가고 싶을 때는 스스로 이렇게 달랬어요. 야, 종이야, 이거 100장 다 붙이고 나서 피자 사줄게. 누가 누구를 사준다는 거죠? 제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후로도 인생의 나비 효과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제 칼럼을 읽고 찾아온 어떤 군인 청년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1시간가량 조언을 해주었고, 그 청년은 이후에 크게 성공해서 이번엔 제가 모든 걸 잃고 제로가 되었을 때 온라인 사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가 뒤바뀐 채 매주 심야 수업을 했고, 결국 저는 3년 반 만에 누적 매출 100억을 일으키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죠. 제가 그날 마냥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청년을 되돌려 보냈다면 저는 지금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가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 단 한 사람이 운명을 바꿀 귀인이 된다는 것. 그러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귀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시간과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에서 종이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